저는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자동차만 한 35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잠깐 언급하실 때 이 현대기아 자동차가 2006년도 작년 말에 790만 대를 현대기아가 팔았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세워갖고 2002년도 2015년 말 기준으로 540만 대를 팔고 현대기아에서 글로벌 탑5로 가자라고 그때 브랜드 및 현대기아를 전략을 잡아갖고 진행을 했는데 2016년도 작년 말에 2015년에 540만 대를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 말에 79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탑5가 돼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게 이제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네요. 중요한 점은 지금 신문지상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현대기아 자동차가 지금 중국에서 굉장히 큰 난관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냐면 중국 시장은 현대기아한테 전 세계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근데 사드를 핑계로 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처럼 이것이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어떤 분들 우리 수상자들 보시면은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우리 저 중고등학교 또 우리 또 사회인 또 디자이너들 여러분들 계신데 동일하게 이런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즉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strategic inflection moment라고 하고 이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잘 나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갖고 갑자기 방향성을 잃게 되면서 과연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뭐가 잘못이 되는 건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새로운 도전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혼선에 머무르게 되죠. 이런 거 갖다 스트래티지 인플레이션 모멘트라고 하는데 사람한테도 똑같습니다. 사람한테도 내가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이렇게 또는 내가 사회인으로서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디자인 행위를 영위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어떤 디자인 숙제가 주어졌을 때 회사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이번 기회처럼 새로운 어떤 주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 관점에 이게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모멘텀을 맞게 됩니다. 이거를 한 장 한 장 넘겨야 되나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를 갖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경쟁입니다. 즉, 저 현대기아 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 하나의 우산 안에 있는 두 가지 브랜드입니다. 이제 현대기아차라고 통칭을 하죠. 현대기아차는 도요타라든지 지금 세계 1위인 폭스바겐, 또 세계 2위인 GM하고 또 세계 3위인 도요타하고 세계 4위인 그 르노 닛산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근데 이전까지는 이 경쟁이 맞았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에서 즉 한국에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이 각 기업 간의 회사의 경쟁을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같은 동종 기업이 아닌 타 경쟁 회사하고의 경쟁이 또 불가피 됩니다. 즉 여러분들 지금 저기 라스베가스에서는 CES 이런 데 가보시면은 아까 구상 교수께서도 설명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젠 자동차 쇼에 자동차 회사들이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전자 그 전시회 전자 제품에 자동차 회사들이 거기 들어가고 같이 전자 제품하고 같이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회사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전자 회사 또는 어떤 문화적 회사 또는 콘텐츠 회사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갖다 이제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름하여 디자이너들 또는 디자이너를 희망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한 가지 우리 그 디자이너들이 제가 이제 R&D 센터 현대기아 자동차 R&D 센터를 맡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디자이너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그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누가 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디자이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 아마 35년 이상 자동차 한 사람 아마 나 빼놓고는 저 빼놓고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상하게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긍심이라고 할까? 아니면 자만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디자이너 그러면 굉장히 자기 자신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나는 좀 뭔가
다른 분야하고 이제 특출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어떤 그런 그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감성이나 직감보다는 감성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특수한 이모셔널한 어떤 그런 그 분야를 갖다 다루는 사람으로서 남들과는 다르다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 것은 좀 좋은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자기 운물 안에 갇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맨 처음에 스트래티직 인플레이션 그 모멘트처럼 내가 그런 이런 지금 닥친 어떤 위기라든지 도전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종사하는 디자인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즉 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문학, 예술 이런 다양한 분야에 또는 정치 경제까지도 요즘은 이제 정치 경제를 갖다가 차치하고서는 그런 것을 우리 디자이너가 진짜 거기다 접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감성적이고 굉장히 굉장히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디자이너처럼 가장 분석적이고 가장 논리적이 되어야 되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을 제외한 다른 분야까지도 적어야 됩니다. 이게 말미에 나오는 건데 어차피 시간 관계상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말미에다가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다양한 분야, 디자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이해를 하고 섭렵을 하고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처럼은 내가 안 될지언정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내가 막힘이 없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서적 바탕이나 어떤 지식적 바탕을 갖게 되면은 그것은 곧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현상은 뭐냐면 이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해를 못하면은 굉장히 이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사람들 또 디자인을 제외한 그 다른 분야의 그런 어떤 분야들도 공부하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노력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춰줘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디자인 어워드의 심사위원장인 김여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디자인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반드시 몇 번은 거쳐야 될 단계가 제가 지금 오늘 전달드리는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내 분야에서 내가 진짜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컬적이 아닌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디자인을 아우르는 그 주변의 모든 분야 정치, 경제 포함해서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다 높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탕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현대기아차가 자동차 회사의 경쟁에서 이제 벗어난 그래갖고 지금 바로 이 중국에서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닌 옛날 얼마 전에 그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BMW라든지 독일의 유수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사실 동종업체가 아니라 이미 IT 업체 또 새로운 그 마테리얼 업체들을 다 M&A를 해갖고 다 지금 이 회사에다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기아차만이 그런 움직임과 도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도전을 갖다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비판적인 어떤 그런 기사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향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구상 교수도 또 이제 그 디지털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디지털 시대는 옛날에 이게 바톤 릴레이 주자 이렇게 막 뛰면서 서로 이렇게 교대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고 디지털 시대는 simultaneous하게 진행이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1서부터 5단계까지 공부하고 그다음에 5단계 끝나면 6단계에서 10단계 공부했다가는 시간은 다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인 그 학습과 동시다발적인 경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남의 분야의 그런 것, 남의 지식을 갖다가 내가 학습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디자이너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 시대를 갖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디지털 시대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사실 요즘에 새로운 개념이 많았습니다. 맨 오른쪽에 오토노미인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의 핵심은 사람을 위한 것이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오토놈은 사실 요번에 제가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고 저거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 자기 자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어떤 걸 모티브로 삼아갖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그 부분들을 앞으로 디자인하고 앞으로 디자인 생활을 갖다가 개발시켜 나갈 때 염두에 두고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나은 역량을 갖추게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개념들이 VR, AR, AI, 오토놈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막연한 개념상으로 다가가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제 현대 기아 자동차에 있지 않고 저는 이제 개인 회사 전기 자동차 회사인 ELBNT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그 스마트 플랫폼이라든지 커넥티드 플랫폼이라든지 스마트 카, VR, AR, AI 이런 오토놈 이런 것들은 이미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디자인 안 속에도 그런 형태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용적인 부분은 이미 오늘에 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디자인은 제가 이노션 현대자동차 여러분들 혹시 회사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노션이라고 삼성에 있던 제일계획과 같은 그 회사가 이노션입니다. 현대차 그룹에 제가 이제 거기 대표이사를 할 때 제가 느꼈던 것인데 디자이너들 아까 맨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이너가 굉장히 어떤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디자인은 여러분들 실망하시겠지만 냉정한 그 현상을 말씀드리면 디자인은 마케팅에 속해 있습니다. 마케팅에 속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마켓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마켓을 이해한 그것을 받아들여갖고 디자인적으로 해석을 못하는 디자이너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적으로 좋은 예를 말씀드리면 현대기아 있을 때 제가 어떤 시도를 했었냐면은 디자인 연구소에 이제 디자인을 뽑을 때 디자이너만이 아니라 그래픽이라든지 조각 아까 우리 구상 교수 밀로스 어떤 비너스 여신상이라든지 뭐 기타 이런 어떤 스컬프처들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그런 조소를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붙여갖고 같이 디자인을 순수하게 공업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게 근무를 함으로써 뭔가 또 새로운 익스페리먼트를 또 시험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이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이해하고 다른 분야를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속한 디자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관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2002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전략할 때 현대기아에 때 가장 저변에 깔았던 개념이 바로 K-팩터라는 건데 K-팩터는 뭐냐면 코리안 팩터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습니다. 이 코리안 팩터를 갖다가 컬처럴 팩터를 갖다 여러분들 디자인에 집어넣길 바랍니다. 아까 구상 교수가 이제 이탈리안 얘기 나오고 이제 독일 얘기 나오고 이제 영국의 어떤 프리빌리지 프리미엄 카드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 2차 다 아시죠? 이거는 벌써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컨셉카인데 이 컨셉카가 그대로 지금 현실에 나온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익스트림하게 더 과격하게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디자인을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바로 일본 도요다에서요. 여러분 도요다에서 그때 미라이상이라고 도요다 치프 있습니다. 제 이제 친구라서 이제 같이 이제 계속 서로 의견 공유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보다 물론 6살이 많았습니다만 공유했던 게 자기네들이 여러분들 도요다의 그 브랜드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십니까? Car for everyone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한 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특색이 없는 차입니다. 근데 그런 것인데 이제 바뀌어갖고 이제 이 새로운 디자인 브랜드로 나갔을 때 도대체 일본의 컬처럴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이거를 6년간에 걸쳐서 분석한 결과 딱 한마디로 나왔습니다. 묘하다, 아주 애매하다라는 뜻의 묘하다라는 그래서 묘를 갖고 나왔습니다. 이 면을 보시게 되면 이 바디면을 보시게 되면 면 자체가 레석스라든지 요즘에 나오는 캠리 이런 차를 보시게 되면 면이 도요타 아우디라든지 폴크스바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아니고 완전히 복합적인 면이 나옵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면들이 서로 섞은 그런 디자인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는 이게 이미 컨셉카가 한 7, 8년 전,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오늘 현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팔고 있는 차입니다. 레석스입니다. 즉, 그때 미라이상이 얘기할 때 두부를 뒀을 때 니본도로 샥 치고 나오면은 생기는 아주 샤프하면서도 간결한 면을 자기네들은 표현하고 싶다고 했던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시장에서 팔고 있는 모델이 이 모델입니다. 일본 문화를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옛날 자료입니다만 제가 현대 기아의 K-팩터를 집어넣어갖고
이제 나왔던 그 밑에 차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차입니다. 지금 거기서 아까 언급하셨던 YF도 나오고 이제 플루에틱 디자인 뭐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컬처럴 팩터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고 되죠. 이거 제네시스로 바뀌었죠. 아메리칸 카입니다. 머슬. 아메리카 자동차하고 유럽 자동차가 왜 점점 잃어가냐면 그들만의 고유의 컬처럴 팩터를 잊어갑니다. 자,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상을 21세기 디자인을 표방한, 지향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개념의 모빌리티, 21세기를 주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축하드리는 내용입니다만 시상을 하고 수상을 하는 오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심사위원장으로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디자인은 디자인 혼자로서 독자 생존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또는 앞으로 속하고자 하는 어떤 조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분야뿐만이 아니고 디자인과 연관된 분야 또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디자인은 결국 역시 사람을 위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인문학적인 생각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런 코리안 팩터, 우리 한국 사람의 코리안 팩터. 이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어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진실로 여러분들 저 요즘에 코리안 웨이브라든지 뭐 케이팝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거는 하나의 이제 현상적인 어떤 그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만의 아주 진짜 잘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곧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세계적인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Q&A 시간이 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데일리카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 오토 디자인 어워드는 벌써 2회를 맞아가고 했는데 이미 부산과 서울로 오가면서 한 서너 차례 벌써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